시청자 태선비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요. 오늘 태선비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요. 아주 예전에 택시 운전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택시 운전을 하다가 정말 섬뜩한 일을 겪으셨다고 해서 오늘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로 진행이 될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태선비님. 아, 예, 돌비님.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저한테 뭐 물어보시려는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일단 태선비님께서 예전에 택시기사를 하신 적이 있어요. 예. 젊었을 때, 20대 때. 예. 근데 그때 겪었던 섬뜩한 이야기다라고 해서 오늘 또 시들문이 찾아오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길이시죠. 예전에 IMF 이전에 겪었던 일인데요. 오, 예. 꽤 됐죠. 90년 이전에. 이때 당시에 택시가 그 호황기였어요. 지금은 불황이고 이제 막 택시 업계가 침체됐는데 네. 이때는 정말 그 수입이 정말 짭짤했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오, 근데 택시를 해서. 예. 예. 2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때, 제 나이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잠깐 그 택시를 한 6개월 정도 하고, 예. 친구들이 차가 없을 때 저는 중형 차를 구입을 하고, 야, 예. 또 뭐 시티폰이 없을 때 저는 모토로라 폰을 막 들고 다닐 정도로 잘 걸리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네. 아무튼, 제 친구의 권유를 받고 제가 택시를 하게 됐는데, 근데 정말 한 며칠 택시 운전을 하다 보니까 돈벌이가 정말 잘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막 가는 곳마다 승객이 막 내리기가 무섭게 승객들이 타기에 바빴고요. 그래갖고 그 화장실 가고 뭐 밥 먹을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정말 돈벌이가 잘 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엄청 신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 욕심이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돈 욕심이 생겨서 나중에는 결국 페인처럼 그냥 네. 게임 페인처럼 있죠. 밥 먹는 시간도 잠자는 시간도 다 아까우니까 그걸 다 줄여가면서 네.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 점점 더 몸과 마음이 점점 피폐해져만 갔어요. 예. 이런 상태에서 어느 날 뭐라 그럴까 기묘하다고 그럴까 예. 그런 일을 겪었는데 날 떠올려 보니까 제가 온전한 뭐 말끔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피곤도 하고. 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수면 부족 현상으로 좀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보니까 네. 이상했죠. 그냥 뭐 제 스스로가 좀 이상했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한 새벽 4시쯤이었을 겁니다. 네. 어두운 골목길을 택시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손을 들길래 제가 태웠는데요. 그 당시 너무 어두컴컴한 곳이라서 이분 얼굴은 제대로 못 봤어요. 그냥 뭐 40대 아주머니라는 느낌? 뭐 이 정도만 들었던 것 같은데 일단 태우고 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지금 지나고 난 시점에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좀 이상한 점이 제가 무언가에 홀린 상태로 승객분에게 어디로 갈 거냐고 이렇게 행선지도 물어보고 가는 게 당연하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안 물어보고 그냥 운행을 하고 있었다는 점인데 물어봤어야 되는 게 맞죠? 당연히. 그렇죠. 상식적으로. 근데 그때는 막 홀려가지고 누군가가 저를 조종하는 것처럼 저 혼자서 막 그냥 운전을 하고 있었다는 예. 부분이거든요. 좀 생각해보면 좌회전도 하고 우회전도 하고 기계처럼 어디론가 막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또다시 어두컴컴한 골목길에 다다라서 희미한 가로등 불 밑에 아주머니 한 분이 또 손을 들고 계시길래 또 합성을 시켰어요. 근데 그분도 등잔빛이 좀 어둡다고 가로등 불 밑에 손을 들고 계셨기 때문에 네. 실루엣이 사람 형체라는 것 그리고 또 중년 아주머니 정도만 느꼈고 저는 역시나 또 행선지 안 물어보고 그냥 홀린 상태로 기계처럼 어디론가 향해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뭐 이상한 상황을 전혀 인식 못하고 운전하고 있었는데 뒷자리에 타고 있는 승객 두 분이서 서로 소근소근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짝 들어보니까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였어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또 같은 목적지로 향한다는 사실을 또 있었어요. 그래서 뒤늦게 막 정신을 차리고
그러고 난 뒤에 섬뜩해지는 걸 느꼈죠. 그래서 네. 머리털이 막 쭉 뼈쓰고 막 그랬는데 예. 내 스스로 아니 내가 어떻게 이 두 분을 이 행선지도 안 물어보고 하청시켰을까. 그리고 예. 나도 어디를 향해 운전하고 있는 거지? 뒤늦게 생각해보니까 소름이 돋았는데 예. 그래도 최대한 내색 안 하려고 침착하게 태어난 척하면서 뒷자리에 탑승하고 있는 손님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예. 손님 죄송한데요 어디까지 가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아 참 일찍도 물어보네. 여기 다 왔어. 여기 요 앞에 신호등 보이지? 요 신호등 지나서 우회전 하면 바로 나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말대로 우회전을 했죠. 네. 근데 우회전에서 들어서니까 도심에 이런 곳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차 한 대 겨우 비집고 지나갈 정도의 좁고 포장이 안 된 산길이 나오더군요. 근데 예. 주변에는 가로수가 막 빽빽하게 심어져 있어가지고 숲으로 꽉 둘러싸서 겨우 앞에 그 차량 라이트 불빛만 비추는 것만 그 부분만 보이는 것만 보이는 굉장히 어둡고 무서운 곳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순간 정말 공포에 벌벌 떨었지만 길이 금방 끝나겠지 이런 생각으로 운전하고 가고 있었는데 가도 길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이때 상황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 뒷자리에 타고 있는 승객분에게 제가 쫄은 상태에서 한 가지 제안을 했죠. 저기요 손님 차비는 안 받을 테니까 여기서 이만 하차하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 승객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형가 무섭지? 무서울 거야. 근데 어쩌나 여긴 차를 돌릴 수가 없는데 조금만 더 가면 큰 나무가 보일 거야. 그 앞에서 차를 돌리면 되니까 그냥 가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갔죠. 그러고 난 뒤에 뒷자리에 탄 여성 승객분이 막 비웃는 듯한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그 승객분이 또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땅이 꺼질 듯한 긴 한숨을 쉬면서 어휴 총각 내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총각 내 얼굴 한번 볼래요? 이 말을 듣자마자 저는 그대로 얼었습니다. 굳어버렸습니다. 정말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택시 룸밀러는 주변이 어두워서 아예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등 뒤에서 귀신이 저를 째려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 왠지 또 뒤돌아보면 제가 또 큰 화를 당할 것만 같았습니다. 못 보지, 그래서 이거. 와. 못 보죠. 예. 그래서 아무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벌벌벌 떨면서 이 핸들 잡은 제 손이 느껴지더라고요. 벌벌 떠는 게. 그러면서 또 등 뒤에 땀이 막 비 오듯이 막 흐르고 예. 그런 상태로 목적지를 향해 갔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바로 앞에 로터리 형태의 큰 당산나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만 사당 같은 게 보였고요. 이제 도착했나 싶어서 차를 세웠는데 사당 쪽에서 네. 좀 음산하고 기괴한 이 사람 소리하고 짐승 소리하고 여자의 울음소리 뭐 이렇게 막 믹서된 듯한 그런 이건 사람이 내는 소리가 아닌 웃음소리가 조그맣게 들리더니 그 소리가 점점 증폭되면서 크게 들리면서 제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엄청 크게 들렸어요. 그때 저는 극도의 공포감에 잠시 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절한 상태에서 깨어나 보니까 차비는 어떻게 받았나 뭐 승객이 내릴 때 어떻게 내렸나 기절했으니까 기억이 안 났겠죠. 그렇게 잠시 몸이 이렇게 굳어 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이내 정신 좀 차리고 여기서 지체하다가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 당산나무 앞에 그 로터리 형태로 길이 나 있었거든요. 거기서 차를 급하게 막 돌려가지고 그 좁은 산길을 막 급가속으로 하면서 빠져나왔습니다. 정말 그 좁은 비탈길을 위험하게도 아마도 그 제 체감상 시속 100km 이상 밟고 나갔던 것 같은데 빠져나오면서 막 차가 막 긁히고 막 운전석, 보조석, 문짝에 막 긁히고 장난도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태로 빠져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주택단지가 보이는 곳이 보이자 제가 바로 긴장이 풀렸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차 안에서 잠이 들었는데 예. 잠에서 깨어보니까 대낮이더라고요. 시간이 흘렀구나. 예, 제가 차 안에서 한 6시간 정도 잤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트라우마에 시달렸죠. 예. 한동안 택시 일을 그만뒀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또 뭐 돈도 좀 어느 정도 있고 그러니까 또다시 백수 생활을 전전했는데요. 네. 근데 이 백수들이 더 바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돈 없는 백수 말고 돈 있는 백수는 정말 바쁩니다. 네. 이때 한참 전국을 했으니까 20대니까 친구들도 많을 때였고 막 여기저기서 막 놀아달라는 친구들 연락에 정신이 없을 때였는데 네. 이때 당시 친구들 중에 유난히 이 무서운 얘기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네. 예. 네, 어딜 가나 있죠. 공포 영화도 좋아하지만 그 주변에 폐가 아니면 그 흉가가 있으면 뭐 밥도 안 챙겨 먹고 막 예. 달려갈 정도로 참 열일 제쳐놓고 찾아다니는 그런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비디오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알바를 하루 쉬는 날에 저에게 뭐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하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뭐 수다를 떨다가 말 끝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택시 안에서 이 귀한 승객 태우고 운행하다가 네. 사당 같은 곳에서 기절했던 얘기 이 얘기 꺼냈는데 네. 저 싶었습니다. 이 친구 성격에 분명히 가자고 할 거거든요. 예. 안 간다면 멱살을 끄집고 갈 친구거든요. 괜히 말을 꺼내가지고 한 수 없이 막 울며 겨자 먹기로 문제의 장소를 결국 가게 됐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그 친구가 차를 새로 출고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시승해볼 겸 그 친구 차를 타고 갔는데 그때 저녁을 먹고 갔으니까 아마 저녁 8시가 넘은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여름철이었어요. 그래서 해가 길어가지고 좀 해가 환하게 비추고 있을 때였습니다. 네. 근데 기괴한 승객을 모시고 갔던 사당 입구 쪽으로 들어서니까 갑자기 확 바뀌면서 어두워지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좁은 길 양갈래로 막 가로수, 숲이 막 우거진 뭐 이런 곳이다 보니까 햇볕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너무 빼곡하다 보니까 숲이. 한낮에 아마 거기 갔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어두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 차를 타고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에 갑자기 창기운이 돌았습니다. 그 차 안에 에어컨도 안 틀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열대야 현상도 엄청나게 심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기운이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친구에게 그 친구 이름이 돌비라고 해볼게요. 네. 그래도 되죠? 사랑해요. 네, 믿습니다. 돌비야, 찬기운 느껴지는데 너도 느껴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돌비도 느껴진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응답을 하더군요. 그래서 예. 돌비야, 그만 가자. 왠지 좀 불길한 예감이 들거든. 예. 그만 가자. 여기서 약간 후진하면 되니까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돌비는 이 순간을 즐기는 표정으로 이런 대답을 했어요. 야, 괜찮아. 여기 오면 원래 찬기운이 느껴지는 게 당연하지. 나만 믿고 따라와. 별일 없어. 막 이러면서 야, 내가 책임질게. 이러는 거예요. 이 대답 들은 순간에 괜히 말했나 싶은 후회가 밀려들었습니다. 뭐 어차피 말린다고 해서 제 말 들을 녀석도 아니고. 네. 그래서 체념하면서 그 숲이 우거진 좁은 산길을 저속으로 운행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그날은 뭐 기괴한 웃음소리는 들지는 않더군요. 그리고 결국 문제의 그 장소를 도착해 보니까 큰 당산나무는 역시 보였는데요. 네. 근데 그 나무 옆에 보면 사당 같은 곳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없어요. 주변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날 봤던 사당 같은 곳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이상하네. 내가 그날 뭐 헛거 본 걸까? 헛개비를 본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돌비가 갑자기 어느 한 곳을 가리키면서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야, 선비야. 저기 저 나무 뒤에 무덤 같은 게 있는데 무덤 맞지? 그래서 저도 그곳을 유심히 보니까 나뭇잎 사이로 이렇게 보이는 형태, 실루엣이 봉본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사당 같은 걸 봤는데
그게 저거였나? 저걸 착각했나?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더 소름이 돋았는데, 제가 소름 돋은 이유가 뭐냐면, 그날 제가 태워간 여성 승객 두 분이 그 시각에 산소에 왜 간 걸까? 이 생각 때문이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자 또다시 급격한 공포를 느끼면서 또 막 두려움에 떨었거든요. 그러고 있었는데 선비가 제 등을 갑자기 탁 치더니, 야, 이 녀석 쫄았구나. 그러면서, 야, 그럼 내 차 안에 그냥 들어가가지고 짱 박혀가지고 잠시만 음악 듣고 있어. 그러더니 아주 뭐 용감한 척, 씩씩한 척 하면서 자기 혼자 나무 뒤에 있는 무덤가로 걸어가더라고요. 오, 네. 그리고 막 그 주변을 막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돌아오면서 제게 말을 했는데요. 내가 저기 가봤는데 저기는 공동묘지인던데 큰 무덤도 많고 조그만 애기 무덤도 들어있는데 너가 그날 태운 여성 승객 두 분이 사람이 아닐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쫄아가지고 뭐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있었죠. 벌벌 떨면서 겁에 질려가지고. 그리고 겨우 말을 했는데 야 얼른 내려가자 막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 녀석이 갑자기 막 돌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근처에 있는 당산나무를 막 발로 막 차면서 막 아이고. 주먹질을 하면서 귀신 따위가 뭐 감히 내 친구를 가지고 놀다니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러면서 뭐 죄 없는 오만 당산나무를 손길질 발길질 계속 하는 겁니다. 예. 제가 그 모습 봤을 때는 마치 미친놈 같아 보였습니다. 한동안 그 짓거리를 하더니 그러다가 지쳤는지 그 친구가 자기 차에 올라타서 야 그만 가자 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차에 시동을 켰거든요. 네. 근데 이상하게 갑자기 차 시동이 안 걸려요. 이 출고된 신형차가 말이죠. 예. 그래서 차 앞광을 열고 이렇게 배터리도 체크를 했는데 예. 배터리에 파란불이 들어와 있어서 배터리는 아무 이상도 없었고 야 이거 이상하다.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이 현장 출동을 불렀죠. 아, 예. 그래서 친구랑 저는 현장 출동차가 빨리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차 안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기다렸습니다. 예.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그 주변이 더욱더 어두워져 갔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공포감은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뒤돌아봤거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쳐다본 곳이 지난번에 봤었던 사당 같은 곳이 있던 그 장소였는데 무심코 봤는데 순간 숨이 턱 막히고 몸이 그냥 굳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아지랑이 같은 형체가 시커먼 연기 같은 게 마치 그 바람에 흔들리는 광고 풍선 인형처럼 막 나풀나풀 막 움직이더라고요. 좌우로 왔다 갔다 막 이러면서. 근데 분명히 좀 희미하긴 했는데 분명 사람 형체 같은 그런 실루엣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공포 영화를 보면 진짜 거짓말이 많았구나 진짜. 왜냐면 공포 영화를 보면은 막 귀신 보고 놀래가지고 막 비명을 지르고 막 도망가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굳어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가위 눌린 것처럼 그냥 오. 입에서 말조차 안 나옵니다. 그냥 약간 이런 뭐 비명 정도만 나오고. 그리고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바지에 지립니다. 아, 그렇죠. 그러고 겨우 운전석에 타고 있는 친구 눈만 멀뚱멀뚱 쳐다보는데 이 친구 녀석도 눈치를 챘는지 네. 겁이 없다고 하는 녀석이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을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묵념 상태로 가만히 굳어있는 겁니다. 몸이 굳어서 차에서 내려서 도망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군요. 그리고 또 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도망을 치려고 생각도 했는데 그러면 더 왠지 무서울 것 같고. 왜냐면은 그러면 그 아지랑이 같은 미신 형체가 쫓아올 것 같고. 그렇게 막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갔을 때 맞은편 산길에서 라이트 불빛이 보였는데
그제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왜냐하면 견인차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 견인차 기사가 와서 살펴보더니 이래저래 보더니 이상하네. 고개를 내저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아니 이거 뭐 출고된 지 얼마 안 된 새 차가 뭐 이상하네. 발전기 부품 제네레이터라고 하는 부품이 고장났다고 하는 겁니다. 예. 이럴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분이 계속 이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차를 견인하기 위해서 작업하는 순간에 저랑 제 친구는 눈빛을 교환하면서 약속한 듯이 뒤를 한 번 더 돌아봤거든요. 예. 근데 다행히 그 사람의 형체 아지랑이 같은 게 보이진 않더군요. 다행이다. 그래서 다행히 차를 견인하고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다 일이 끝난 줄 알고 있었는데요. 없는 게 아닌가? 근데 예. 문제의 사건은 이제 이때부터가 시작인 거죠. 예. 그 친구 차를 AS 센터에 맡기고 그 친구가 알바하는 비디오방으로 차 한잔할 겸 가던 길이었습니다. 네. 숨도 돌릴 겸. 근데 갑자기 막 주변이 막 교란해지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막 집단으로 떼거지로 우르르 몰려와서 느닷없이 제 친구 멱살 잡는 것이었습니다. 예. 어떻게 봐도 조폭 같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 왜 아무 잘못도 없는 내 친구에게 왜 위협을 가하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항의를 했는데 그 조폭 중에 두목 같아 보이는 건달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전에 패싸움을 했는데 상대편에서 같이 싸우던 도망간 놈이 이놈 아니냐, 그냥 돌비를 가리키면서. 예. 그래서 이놈을 끌고 가서 잡아 족쳐야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제 친구가 생매장 당할 수도 있고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는데 제 친구는 조폭에게 둘러싸여서 막 벌벌 떨고 있었죠. 그런데 좀 불행 중 다행히 제가 좀 범생이 같이 생겨서 저는 거느리지 않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죠. 그래서 차분하게 조폭분에게 조곤조곤 설명을 드렸죠. 제 친구는 싸움에 쌈자도 모르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정 의심되면은 제가 증명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설득을 시키고 그 건달분들 중에 몇 분을 그 친구가 일하고 있는 비디오방으로 데리고 왔어요. 예. 비디오방으로 갔는데 마침 여사장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건달분이 물었습니다. 이 친구 여기서 일하는 게 맞냐? 돌비. 그랬더니 여사장님께서 돌비는 우리 가게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그제서야 건달분이 오해해서 미안하다 하면서 비디오방을 나가더군요. 큰일 날 뻔했다 진짜. 그렇죠. 정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비디오방에서 저랑 제 친구랑 비디오방 사장님에게 예. 여태까지 일어난 일을 차곡차곡 말씀을 다 드렸거든요. 예. 그랬더니 여 사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야, 거긴 사당이 아니고 사람을 염하는 조그만 절이 있었는데 무허가로 운영되다가 주민신고로 얼마 전에 단속을 맞아서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 관리 안 되는 공동묘지가 있는데 인근 주민들이 이곳에서 비 오는 날이나 바람 많이 부는 날에 뭐 아기나 여자 울음소리를 듣거나 종종 귀신을 목격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잘 안 가는 곳이다. 예.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알고 보니까 비디오방 여사장님께서 그때 당시 집으로 이사하기 몇 달 전에 거주하고 계시던 곳이 바로 제가 겪었던 문제의 장소 그 인근 주택가에 살고 계신 분이었어요. 소문으로 알고 계신 거죠. 예. 그리고 또 사장님께서 저와 제 친구에게 이런 당부의 말씀도 하셨어요. 누나가 태웠던 여성 승객들은 뭐 아마도 그 절의 보살일 수도 있고 예.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너에게 뭔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 같은데 뭐 이러더라고요. 예. 나중에 한 사실인데 비디오방 사장님도 좀 신기가 있는 분이셨어요. 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그러면 뒤에 태웠던 게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란 얘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네. 잘 모르겠어요. 아, 사람인지 귀신인지 아직도 모른다. 그래서 제가 굳이 뭐 제목을 붙이자면 사람인가 귀신인가 뭐 이 정도로 네, 붙이려고 했거든요. 네. 그럼 그 비디오방 사장님이랑 얘기를 나눈 네. 뒤에 이제 어떻게 됐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미신을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네. 뭐 그냥 예 그러고 그냥 놀란 가슴 달랠 겸 그냥 친구랑 저는 그 근처에 있는 소주방에 갔어요. 소주방이라고 그때 유행을 했는데 술 마시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막 다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뭐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뭐 신차가 부품이 고장이 났고 또 조폭들이 또 제 친구에게 막 달려들어서 네. 생매장 당할 뻔한 얘기. 뭔가 좀 불길한 예감이 연습해 왔는데 에이 뭐 설마 별일 있겠어? 그러고 술 마시고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뒤에 저는 그 백수 생활이 좀 지겨워가지고 다시 택시 일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런데 일한 지 한 이틀 만에 큰 사고를 겪게 됩니다. 오호. 졸음운전 사고였는데 눈 떠보니까 외과병원 입원실에 있더라고요. 옆에 어머님께서 저를 이렇게 간병하고 계셨고 저는 아무 기억이 안 나서 어머님께 내가 왜 여기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택시 운전하다가 졸은 상태에서 도로가에 큰 가로등을 시속 100km 가까이 들어박았는데 차 앞에 본넷 앞부분이 운전석까지 밀고 들어올 정도로 뭐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뻔한 큰 사고였다고 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조상이 돌봤다. 안 그러면 이미 죽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입은 상처로 가슴, 무릎, 팔 막 크게 다쳐가지고 큰 수술을 하고 몇 달 가까이 병원 신세를 져야 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희한한 여성 승객 2분을 태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그 여성 승객분이 한 말이 총각 내가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네. 이 부분 아마 제 추측이거든요. 네. 이 말이 아마 제게 앞으로 큰 사고가 닥칠 수 있으니까 뭐 조심해라 이런 충고를 하려는 얘기 아니었을까. 오. 저는 저 나름대로 그런 추측을 해보거든요. 아무튼 저는 퇴원을 했는데 그동안 이 돌비는 병문안도 안 오고 연락도 안 되고 해서 퇴원하자마자 돌비 집으로 찾아갔죠. 네. 그래서 돌비 집으로 도착해서 초인종을 띵동 눌러보니까 어머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서 마중 나와주시면서 저에게 살짝 귀뜸으로 야 돌비가 요즘 이상하다 귀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 듣고 돌비 방에 들어갔는데 돌비를 봤는데 저를 쳐다보기는커녕 어머님들 입는 옷 같은 거를 입고 막 허공도 쳐다보고 침도 뱉고 막 육두 문자를 퍼붓고 이 눈에 어떤 초점이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좀 어안이 벙벙했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아니 이 상태에 이대로 놔뒀냐고 여쭤봤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 뭐 이 병원 저 병원 뭐 다 다녀보고 다 해봤는데 근데 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막 그냥 우울증만 처방해 주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자초지정 말씀을 어머님께 상세하게 설명 다 드렸고요. 이 씨는 안 믿지만 물에 빠진 사람 뭐 지푸라기라도 좀 건져보자 이런 심정으로 네. 용하다는 무당집이라도 좀 찾아가 보자 이렇게 재촉을 했죠. 어머님께서도 승낙을 하셨고요. 일단은 제가 생각난 게 그 비디오방 여사장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비디오방 사장님께서 돌비 상태를 보면서 엄청 놀라면서 내가 잘하는 점을 잘 보시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여기선 조금 먼 곳이다. 차로 가면 한 40분 거리쯤 된다. 네. 그러면서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해서 가다 보니까 도심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인적이 드문 시골 마을을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뒷자리에 돌비랑 같이 타고 있는 네. 어머님께서 갑자기 어머 저긴데 이거 나 꿈에서 봤는데 이거 산봉우리 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자 제 옆자리에 타고 계시는 비디오방 사장님께서
놀라시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가려던 곳이 바로 저 근처입니다. 산봉우리 근처에 우리가 갈 점집이 있어요. 되게 신기하네. 이러시더군요. 아마 꿈에서 미리 암시를 해준 것 같네요. 이러셨는데, 그리고 돌비 어머님께서 가르친 산봉우리 방향으로 비포장 도로를 향해서 한 10분 정도 차로 달리니까 네. 허름한 판잣집 같은 곳이 보였고요. 그 안에 불상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차 소리를 들었는지 판잣집에서 등이 굽고 시야가 몇 개밖에 없는 할머님께서 마중을 나오셨는데 비디오방 사장님과 마셔서 잠시 인사를 나누고 네. 그리고 할머니에게 자초지정을 다 설명을 드렸는데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야, 이거 짧은 시일 내에 그 장소를 찾아가서 당산나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신을 달래는 의식을 치러야 된다. 안 그러면은 이 친구가 절대 제정신으로 돌아올 수가 없다. 이러시더군요. 그래서 그 할머니하고 친구 어머니하고 의식을 할 날짜를 잡고 그날 그 굿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전 처음 접하는 거라서 무슨 어떤 의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어떤 형태로 있냐면 뭐 간단한 제사 음식을 챙겨가지고 당산나무 앞에서 잠시 이렇게 막 어떤 뭐 주술 같은 거 네. 제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뭐 한자가 섞인 뭐 주술 같은 거를 막 외우시고 그러고 난 뒤에 무릎 꿇고 있는 돌비에게 검 같은 거, 긴 검, 장군 검은 아니고 모르겠어요. 그걸로 막 이렇게 내리치는 의식을 어깨 위로, 머리 위로 막 하고 그러고 나서 또 산소 주변을 막 이렇게 한 바퀴 도시면서 돌아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니네들 잘 들어봐라. 야, 한밤중에 니네들 잘 자고 있는데 어떤 외딴 놈이 니네 집에 찾아와서. 침입하면은 너 좋겠어? 안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따끔한 충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뭐 이제 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죄송한 마음도 들었고. 그러고 나서 그렇게 간단하게 의식이 끝나고 난 뒤에 한 며칠이 지난 뒤에 제 친구 돌비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 근데 이 녀석 말짱한 거예요. 오, 목소리가. 괜찮으셨구나. 오. 예. 거짓말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다행이다 싶어서 다시는 좀 그런 곳에 가면 안 되겠구나. 그럼요. 예. 절대 가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걸 좀 깨달았던. 이야. 그런 다행히도 일이 있었어요. 괜찮아졌네요, 다행히. 예,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께서 뭐 돈을 밝히신다거나 점은 보시는데 돈을 밝히시고 그런 분은 또 아니셨던 걸로 또 기억을 하거든요. 오, 예. 예. 아무튼 얘기는 뭐 여기까지입니다. 이야. 일단은 태선비님, 저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그 택시를 하시면서 손님을 태웠는데 그 말을 할 때 네. 있잖아요, 뒤에서. 예. 그러면 안에 룸미러가 있는데 그걸로 봐도 잘 안 보였나요, 뒤에가?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이죠. 와. 낮에 가도 안 보일 상태인데 예. 밤이니까 또 일부러 그 룸밀러 안에 등을 켤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야.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보인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상태였죠. 극도의 공포감에 떨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오늘 태선비님께서 정말 너무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상상을 해본단 말이죠. 근데 총각, 네. 총각 계속 총각 같은 말을 반복을 하다가 갑자기 내 얼굴 좀 볼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못 보겠지 당연히 여기서. 아니 그 말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사람이었다고 해도 정말 무서울 것 같고 막 소름 끼치거든요. 지금 예. 생각해보다. 그렇죠. 네. 사람이어도 이거는. 네. 네.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어차피 예전 일이고 과거의 네. 일이다 보니까 여기가 네. 큰 지역이 어디였는지만 말씀이 가능하세요? 예, 뭐 과거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울산입니다. 울산 태화동. 울산 태화동 딱 거기까지만. 울산 네. 태화동 사시는 분들은 공포에 떠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네, 오늘 맞습니다. 태선비님 차분한 말투로 정말 이야기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택시를 하시면서 예전에 엄청 과거의 일이에요, 이 이야기는. 근데 정말 과거에 울산 태화동에서 겪었던 정말 섬뜩했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시면서 상상하시면서 정말 저처럼 많이 무서웠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항시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뚜아뚜지님께서 정말 또 오랜만에 와주셨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직접 찍은 사진들이 여러 장이 정말 섬뜩한 사진들이거든요.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네, 뚜아뚜지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아이고. 자,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자, 일단은 저한테 여러 가지 사진들을 보내주셨거든요. 네네네. 네, 여러 가지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거를 직접 찍으신 거고,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라고는 해주셨는데, 도대체, 아니, 이런 무서운 곳을 찍으신 다음에 이게 어떤 이야기가 될까 참 궁금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거기 우연히 갔다가, 네. 우연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제가 하는 일 때문에 그쪽에 갔다가, 아, 여기 맞아. 예전에 이제 생각이 나서 그때 제가 이제 사진 찍어서 똘비님한테 보내드렸던 거죠. 어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로 전개가 될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또 뚜지예요! 일단 제가 사진 보내드린 건 제 얘기를 하려면 제가 이제 기도터를 할 때쯤이에요. 오. 그때 이제 한참 이제 기도터를 리모델링하고 이제 막 공사를 하고 있을 때 어머님이랑 친했던 저희는 법사님이라고 불러요. 지역마다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쉽게 생각하면 그냥 박수무당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분이 기도터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무속인들 상대로 기도터를 운영하려면 그런 곳을 많이 알아서 이제 무속인들이 왔을 때, 아, 여기서 기도를 하시면 뭐가 좋고 막 이런 거를 할 때 알선을 해주려고 돌아다닐 때 거기를 갔던 곳이에요. 오, 예. 왜냐면 이제 무속인들마다 이제 다 성향이 틀린데, 유별나게 뭐 관운을 잘 보는 무속인도 있고, 뭐 이제 병 쪽을 잘 보시는 분도 있고, 기도터도 그런 다 특성들이 있거든요. 뭐 모든 뭐 연기가 다 좋은 게 아니라, 특히 어떤 데 가면은 뭐 이제 재물 쪽에 그런 데서 기도를 했을 때 무속인들이 나중에 이제 점사를 볼 때 되게 잘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무속인 상대할 때 나중에 내 기도터에 손님이 왔을 때 이제 이런 데를 안내해 주자 해서 이제 한참 돌아다닐 때요. 그때도 이제 그 법사님이랑 이제 여기저기 막 돌아다녔어요. 이제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뭐 이 기도터에 대한 사연도 막 듣고 나름 막 정리도 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이제 같이 차를 타고 운전하다 보니까 거기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법사님이 갑자기 딱 오더니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래요. 내가 뭔 소리예요? 뭐 여기도 기도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사님께서 야 여기는 내가 여기 뭐 씌어서 왔나? 여기는 오는 곳이 아닌데 이래요. 왜 그래요? 여기도 뭐 기도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있기는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는 기도터가 아니래요. 왜요? 하니까 뭔데? 하니까 여기는 아니니까 딴 데 가자. 그래서 온 김에 그래도 기도터 뭐 있으면은 보고 가요. 네, 그랬죠. 여기는 그냥 기도터 아니야. 계속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왜? 그냥 한번 보고 가요. 하니까 그래. 그럼 뭐 기도터는 아닌데 그냥 이런 것도 있다라고만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는데 제가 이제 똘비에서 보였던 당산나무 있는 데 있죠. 당산나무라고 여기? 네네. 당산나무 치고는 너무 뭔가 폐 당산나무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게 당산나무가 있는 곳인데 여기를 가신 거예요. 여기가 원래 기도터인데 살짝 언덕처럼 보이잖아요. 그 아래 밑에 쪽으로 돌아서 가면 동굴같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 쓰지를 안 해요. 여기는 아예 쓰지를 않고 그냥 이 마을 사람들이 일부 와서 약간 그냥 재만 지내고 간대요. 해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쪽에 또 제가 폐가 사진을 보내드렸잖아요. 거기 터널하고 또 이제 정면에서 찍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거기가 지금은 폐가인데 이 당산나무하고 불과 한 500m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냥 요에 대한 사연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법사님이.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당산나무가 저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돌비님처럼. 이게 뭔 당산나무야? 이랬죠. 원래는 나무가 있었대요. 그래서 내가 근데 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내가 내려가서 얘기해 줄게 하면서 이제 차를 타고 마을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간단하게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 먹고 이제 캔도 딱 먹고 이제 법사님이 얘기해 줬는데, 원래 지금 이 당산나무가 있던 자리에 큰 나무가 있었대요. 큰 나무가 있었고 이 마을에는 이제 전통적으로 계속 내려오는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단골레처럼 이 마을에서 세습해 내려오는 무당이 있대요. 그래서 이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래요, 이 나무가 원래는. 그래서 이 무당이 항상 여기서 이제 해마다 마을을 돌보고 제도 지내고 기도도 하는 곳인데, 요 안개는 이 지역이 돌비님 당산나무랑 폐가를 찍었을 때는 날씨가 안 나빴잖아요. 제가 이 사진을 찍고 한 5분 만에 이렇게 안개가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오면 그래요. 이 지역만 오면. 되게 신기한 지역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이 법사님이 얘기해 주는 게, 이 마을에 그렇게 무속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그 폐가 자리에 건물이 들어왔대요. 예. 거기 있는 당산나무 있는 지역은 다 밭이에요. 다 밭들이고 그냥 좀 산인데, 어느 날 누군가가 거기다 이제 공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여기다가 왜 집을 짓지? 그냥 이 생각만 했대요. 왜냐면 거기하고 이제 마을까지는 차로도 한 15분, 20분은 내려가야 돼요. 되게 동떨어진 곳인데 여기다가 집을 지어?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점점 건물이 올라오니까 이게 약간 우리 흔히 말하는 러브모텔 같은 개념처럼 모텔이더래요. 예. 그러니까 그 폐건물 처음에 사진 보면 이렇게 네모 칸칸이가 원래 주차장 같은 개념이래요. 근데 여기 생겼는데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썼대요.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지냈는데, 되게 이 마을이 되게 평화롭고 그냥 조용한 마을이었대요. 그냥 다 서로 친하게 지내고 그런 마을인데, 어느 날부터는 사람들이 자꾸 조금 아프기 시작하고 예. 마을 사람끼리 조금 다툼도 생기고, 그냥 그래 이게 사람 사는 동네니까 그러니 하고 지냈대요, 사람들이. 그렇게 지내는데 이게 갈수록 좀 심해지는 거예요. 이제 계속 갈수록 정말 아파서 밭에서 일하다 쓰러지는 사람도 생기고, 막 새벽에 구급차도 실려가는 분이 있으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그 마을에 이제 무당이 있잖아요. 근데 이 무당은 그냥 뭐 말해서 무당 역할만 하는 게, 자기도 뭐 밭일도 하고 그냥 일상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어제 막 누구 아빠가 쓰러졌다, 뭐 누구 집 누가 뭐 이렇게 병원 갔다, 막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예. 갑자기 조용하던 마을에 왜 이러지 해서 당산나무에 이제 기도를 하러 갔대요. 그냥 이게 우리 마을의 수호신이니까 이제 수호신한테 기도를 좀 하자 해서 갔는데, 수호신이 자기가 느끼기에는 반응이 없더래요. 그냥 네. 왜 그러지 하면서 내가 좀 정성이 부족했나, 아니면 조금 더 좋은 날을 택해서 와야 되겠다 해서 그냥 내려갔대요. 그렇게 막 지냈는데 결국은 마을에서 이제 돌아가신 분까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을 사람들이 이게 우리 마을이 자꾸 이렇게 안 좋아진다. 이분들은 그래도 의지할 게 그 마을에 그래도 무당 그분을 찾아올 수밖에 없으니까. 또 이제 좁은 동네이기 때문에 아주머니끼리 막 수다 떠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 무당집에 가서 그런 식으로 수다를 많이 떨었대요. 그래서 이제 무당이 이건 정말 안 되겠구나, 이거 내가 날을 잡아서 기도를 가야겠다 해서 밤에 이렇게 그렇게 날을 잡고 기도를 갔대요. 기도를 가서 한참 이제 이 당나무 아래쪽이 약간 동굴처럼 돼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굿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 밤에 여기 굿을 할 사람이 없는데 누가 여기 와서 굿을 하지 해서 살짝 동굴로 나와서 밖에 나와봤는데,
저 밑에 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예요, 자기 귀에는. 예. 근데 거기를 쳐다보니까 그 모텔이 있는 자리인 거예요. 왜 저기서 구슬하지? 이 밤에? 해서 천천히 그냥 살짝 내려가 봤대요, 그냥. 예. 그래서 이제 가까이서 보지는 않고 이렇게 살짝 언덕이 져 있기 때문에 언덕 위에서 살짝 쳐다보니까 이제 그 주차장이 보이는 거예요. 콘크리트로 이렇게 이게 4칸 돼 있는 거기가 보이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마당 같은 데서 이제 구슬하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 저기도 건물 지어놓고 뭐 이게 손님도 없고 하니까 이 사람네도 뭐 제 숙구 타나보다 뭐 따로 뭐 무당을 불러서 하나보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대요. 예.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냥 자기는 또 기도를 열심히 드렸대요. 기도를 열심히 드리고 내려왔는데 마을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동네 아주마분이 한 분이 어느 날은 이제 약간 동네는 이제 슈퍼처럼 운영을 하잖아요. 그분이 운영하는데 밤마다 외지인들이 그렇게 많이 오더래요. 외지인들이 와서 사가는 물품이 똑같은 거예요. 술하고 초하고 향하고 맨 이것만 사니까 뭐 나는 뭐 이 조용한 동네 장사되니까 나쁘지는 않은데 이 외지인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어딜 가지 궁금하기도 했대요. 그렇게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도 나름대로 좀 웅성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무속인이 이게 자기가 느끼기에는 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자꾸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기도를 가자 해서 강남을 갔는데 그날도 여김없이 또 구슬을 하더래요. 이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나름대로 제습굿을 했는데 또 연속으로 구슬을 할 일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근처까지 내려갔대요. 근데 주차장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칸막이로 막아서 안에 등을 다 달아놓고 안에서 굿을 한 2-3군데서 하고 있더래요. 근데 자기가 봤을 때는 그냥 일반 굿이래요, 그냥. 뭐 제수굿도 하고 있고, 뭐 나름 뭐 이런 뭐 조상굿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무속인은 지역이 좁다 보니까 보통은 다 아세요. 어느 정도 무속인끼리는. 근데 자기가 봤을 땐 생전 처음 보는 무속인이더래요. 근데 사람들은 와서 굿하고 끝나고 가니까 이제 무속인이 이 주인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갔대요. 이 모텔은. 가서 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마을에 당나무가 있으면 원래는 그 당나무 근처로 굿당을 하면 안 된대요. 왜냐면 그 당나무가 이제 마을의 수호신인데 그 근처로 굿을 해버리면 이제 수호신이 되게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굿당을 짓더라도 정말 멀리 떨어지던가 아니면 그 마을에 허락을 받던가. 근데 이 사람네는 모텔을 지어놓고 굿을 하는 굿당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외관은 우리 흔히 말하면 뭐 약간 러브 모텔 느낌인데 그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굿을 하기 위한 굿당으로 쓰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무속인이 되게 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거는 뭐 내 사유지다. 신경 쓰지 말아라. 당신이 뭔데 이러냐. 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조금 티격태격한데 이제 마을 사람들 이러면 우리 마을에서는 못 산다. 당신네 아무리 땅이어도 이게 왜 남이 마을에 와서 이러냐. 우리 신고하겠다. 니네 마음대로 해라. 이제 약간의 옥신각신하다가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하게 그냥 넘어갔대요. 근데 마을 사람들은 자꾸 아프고 얼마 안 돼서 또 돌아가신 분이 나타난 거예요. 이제 되게 뒤숭숭해졌잖아요, 마을이. 그러고 있는데 이제 마을 사람 한 분이 어느 날부터는 자꾸 이제 이 무속인이 말하는 거나 그런 거에 조금 반응을 안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법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야, 뚜아야, 왜요? 하니까 너는 허주가 얼마나 힘을 발휘할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오, 예. 그러니까 내가 허주? 그냥 뭐 잡기 하니까 그래 그냥 허주 하니까 모르지 나야 뭐 내가 뭐 귀신을 아나 하니까 원래 무속인들이 신을 받으면 뭐 조상신도 있고 뭐 동자신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신들이 그냥 뭐 하찮은 신이 아니라 명부를 받고 되게 힘이 강력한 신들이에요. 나름 되게 말단급 신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급이 있는 신들이래요. 근데 허주가 그런 신들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데 이 모태를 하는 사람은 그냥 허주가 아니라 허주 신이래요. 그러니까 허주가 처음에는 잡기처럼 있다가 이게 점점 허주가 커지면 신처럼 된대요. 예. 동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이 모텔의 주인이 그 허주 신을 모시는 분이었던가 봐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이제 사건이 터지는 게 이 무속인이 이제 대충 눈치를 챈 거예요. 아, 쟤는 무당인데 내가 아는 무당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든지 누군지 간에 모르는 무당인데 여기서 일부러 쩔어구나. 네. 그래서 이제 또 내가 그러면 할 방법은 없다. 이거는 어떻게든 마을 사람들 설득해서 나중에 이거 항의를 하든 뭐 불법 건물로 뭐 신고를 하든 해야 되겠다. 그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가서 비는 것밖에 없다 해서 또 밤에 가서 빌었대요. 근데 자기가 전에까지 봤을 때는 그냥 일반 굿을 했는데 일반 굿이 끝나고 사람들이 빠지고 나니까 아 이제 굿을 안 하겠거니 했더니 또 굿을 하더래요. 아니 굿이 다 끝났는데 이 늦은 새벽에 또 굿을 하네? 해서 이제 언덕 내려갔는데 이 주차장에서 굿을 하는 방향이 자기 당나무를 바라보고 하더래요. 근데 이 굿을 가만히 천천히 밑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게 살굿인 거예요. 살을 날리는 굿 있죠. 그 굿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나무한테 이제 자기 마을 수호신에게 살을 날리는 거예요. 계속 살을 날리는 굿을 처음에는 일반인들 상대로 그냥 자기네 이제 돈벌이 굿을 하고 예. 이 마을을 뭐 어떻게 하려는지는 모르겠는데 당나무를 죽이려고 하는지 살굿을 계속 한 거예요. 새벽에만. 그래서 살굿을 하니까 이 마을 무속인이 되게 이제 화가 난 거죠. 내려가서 이 살굿 하는 현장을 엎으려고 딱 갔는데 예. 멈춰버린 거예요. 자기 눈에는 이제 허주신이 보인 거예요. 접근을 못 하겠더래요. 아무리 자기가 이제 당나무 수호신이 지켜줘도 서로 동급이에요.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네. 힘으로 찍어 누를 수가 없더래요. 마찬가지로 허주신은 그냥 살은 날려도 이 마을에 안 좋은 일만 생기지 당나무는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속인이 막 소리 지르고 하니까 같이 있는 무속인들이 뜯어 말린다기보다는 강제 제압이죠. 쉽게 말하면. 그 무속인을 제압하고 우리가 굿한데 당신이 뭔 상관이냐. 너는 신경 쓰지 마라. 내 땅에서 내가 굿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무속인이 너네는 지금 하는 짓이 뭔지 아냐고. 천벌을 받을 거다고 해도 우리의 신이 우리를 지켜주니까 신경 쓰지 마라. 이 마을은 이제 우리 거다. 예. 지켜보면 알 거다. 그리고 이 무속인은 혼자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마을로 내려왔대요. 내려와서 이제 친한 아주머니들 모아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반응이 시큰둥하더래요. 왜 시큰둥하지?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라는 게 되게 웃긴가 봐요. 이 허주신들이 굿을 하잖아요. 효과가 좋은가 봐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이제 한 명, 두 명이 가서 구경하다가 효과가 좋은지 자기네도 이 사람들한테 빠져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이비 종교 같은 느낌이래요. 오, 예. 자기네 마을 수호신이 아무리 기도를 하고 뭐래도 효과가 없는데 여기 가서 그냥 나 여기 마을 사람인데 하면서 뭐 아프고 요즘에 막 뭐 이렇게 한다니까 걔네는 되게 친절하게 해주더래요. 그러면서 굿해봐라 하면 자기네 무속인 몰래 굿을 해봤던 모양이에요. 예. 근데 이제 뭐 아팠던 뭐 자기네 집안에 아팠던 누군가도 낫고 이러니까 이제 오히려 여기로 맹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속인은 나중에 그걸 아니까 되게 어이가 없던 거죠. 우리 어머니도 이 마을에서 이 무속인을 해왔고 할머니도 해왔고 계속 대대로 이 마을의 수호신을 섬기면서 지키면서 해왔는데 정말 한순간 이게 마을 사람들이 그냥 자기는 없는 사람 취급을 하더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법사님이 야 되게 웃기지 않냐? 그 마을을 같이 생활하고 어떻게 보면 옆집 뭐 이웃사촌이었는데 그 허주 하나가 와서
마을을 싹 바뀐다는 게 되게 신기하지 않아?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정말 그렇게도 돼? 그러니까 이거는 너 또야 무속신앙이 되게 웃긴 거야.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좋고 나쁜 쪽으로 나쁜 게 생각하기 나름이래요. 네. 근데 사람 심리는 내가 뭔가 필요할 때 나의 말을 들어주는 걸 원하지. 그렇지. 내가 필요한데 내가 빌었는데 내 말을 안 들어주면은 필요가 없는 거래요. 근데 이제 이 허주 씨는 다 마을 사람들 들어준 건지 우연의 일치인지 아팠던 사람들도 낫고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 둘 다 그렇게 그쪽으로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무속인이 정말 화가 났대요, 많이.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안 되겠다. 그럼 나는 우리 수호신한테 이제 빌고 나는 이 마을에 있을 필요가 없겠구나. 그럼 나는 이제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마지막으로 그 무속인이 찾아갔대요. 그래,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뭐 내가 이 마을을 떠나면 되니까 대신 저 장남한테 요 살풀이 하는 짓은 하지 마라. 내가 가겠다. 니네가 여기서 해라. 근데 그 모태를 하는 무속인이 그냥 웃더래요. 나는 저 나무를 죽여버릴 거라고. 수호신은 우리 신 하나면 되지 둘이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무속인이 정말 화가 나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무속인들이 구슬 끝나고 해서 자잖아요. 불을 질러버렸어요. 모텔을 불을 질러버렸는데 불을 질러버리고 자기는 수호신 동굴에 갔는데 그 나무에도 불이 붙어버렸어요. 근데 웃긴 게 동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나무에도 불이 붙었어요. 왜 붙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대요. 그래서 그 당나무 있는 데가 탄 거예요. 타버리고 이 건물은 그 건물은 안에만 타고 해서 그 안에 있던 무속인들이 다 죽고 이 당나무에서 기도했던 그 마을 무속인도 거기서 죽은 거예요. 거기 있던 무속인이 다 죽어서 그 지역에 원래는 안개가 안 끼는데 이 법사님이 얘기하는 게 이쪽에만 오면 여기는 안개가 그렇게 낀다고. 날 좋아도 날씨가 좋아도 안개가 끼고 여기는 무속인들 사이에서 죽은 당나무라고 이름이 있대요. 예. 그리고 제가 예전에 기도터 처음 얘기할 때 그 무속인 죽은 기도터 있죠. 아, 네. 거기가 거기예요. 안내해준 곳이 그 당나무 있는데요. 예. 그래서 여기는 아직도 그 건물은 폐허로 남아있고 여기는 마을에서만 그렇게 무속이 죽고 나서 자기네가 미안했는지 1년에 한 번 이렇게 천만 걸어주고 간대요. 그냥 뭔 행위는 하지는 않고. 아, 그래서 천이 걸려있구나. 네, 그래서 법사님이 여기는 원래 기도토로 쓰는 곳은 아닌데 여기는 밑에 그 폐가의 무속인들이 죽어버린 곳이 불이 타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애동들이나 이런 데가 절대 안 데리고 온대요. 그리고 그 허주가 이 마을에 아직도 남아있대요. 예.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실제로 이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 마을에서 많이 안 살아요. 돌아가신 분이 그렇게 많대요. 예. 그래서 지금 요 마을에는 외지인들이 와서 많이 살아요. 근데 이 외지인들도 되게 웃긴 게 이 위로도 계속 건물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되게 신기한 게 여기 밑으로 한 1km, 2km까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냥 온전히 밤만 있고 또 이제 법사님 말로는 여기는 정말 귀신이 많은 곳이라 여기는 무슨 공사를 하면 안 된대요, 절대. 예. 공사하면 이제 하자가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여기를 출동 갔다가 밭에서 이제 타이어가 펑크 났다고 해서 떼어주러 갔다가 가만히 보니까 나 여기 예전에 왔던데 같은데 한데 여기에요. 예. 그래서 여기 길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저는 딴 길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길에 되게 낯선 길이네 생각했다가 당나무 앞에 쪽에 와서 이제 제가 여기 당나무 있는 데 걸어 들어갔다가 사진 찍은 거예요. 숲속으로 살짝 들어가면 당나무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숲쪽 살짝 들어서 사진 찍고 맞아, 이 밑에 폐가 있지 해서 제가 내려와서 폐가 이제 정문에서 한번 찍고 주차장에서 한번 찍고 해서 그때 돌멩이한테 보내드리고 뒤돌아서서 차 타고 나가려는데 안개가 쫙 밀려와서 안개까지 찍은 거예요.
야, 여기 근데 진짜 근데 장난 아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거기는 안개가 있잖아요. 예. 마을로 내려가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이 밑으로 도로로 해서 내려가니까 밑에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예. 되게 신기한 곳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이게 기억이 나서, 나중에 한번 참 시청하면 요 얘기 한번 해줘야 되겠다. 네, 여기가 좀 그런 지역이에요. 여기는 폐가가 좀 많이 있어요, 여기에는. 네네. 이 지역에는 폐가 조금 있는 지역이에요. 아니, 같은 흉가나 뭐 폐가나 아니면 뭐 이런 사진을 봐도 이 정도의 느낌을 줄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야, 여기는 진짜로 말도 안 되는 곳이네,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예전에 이제 기도터 갔을 때 하고 갔다 온 지 이제 최근이잖아요. 최근에 네. 갔을 때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느낌은 똑같구나. 안개가 몰려오니까 더 으스스하고 아이고 빨리 내려가야 되겠다. 정말 좀 많이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되게 신기한 게 저희가 출동을 다니잖아요. 네. 여기는 오후 3시면 사람들이 밭에서 일을 안 해요. 저는 그냥 물어봤어요. 예전에도 한번. 물어보니까 여기는 늦게까지는 안 한대요. 그러니까 되게 좀 그런 동네 같아요. 아, 근데 확실히 여기는 지금 낮에도 이 정도면 이거 밤에는 장난이 아닐 겁니다. 밤에는 별빛도 안 보이는 곳이에요. 여기는 밤 되면 그냥 지금 이 정도로도 엄청난 뭔가 음기를 뿜어내는 곳인데 밤 되면 그냥 아예 외부와 차단될 것 같아요. 거의 차도 안 다니는 곳이에요. 네, 외부와 차단돼서 그냥 이 공간 안에서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야, 오늘 또아뚜지님 그래도 여러 가지 사진도 찍어 주셔가지고 더 섬뜩하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사진 보여줬다 하더라도 여기를 또 찾아가시는 분들이 좀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거의 못 찾아가실 텐데. 못 찾아가요? 네, 절대 못 찾아요. 글쎄요, 이게 또 시청자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시는구나. 그럴 수도 있겠죠. 찾아갈 수도 있겠죠. 가실 분들은요, 이게 마체테 하나 들고 그냥 산 뚫으면서 가요. 진짜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아뚜지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근데 일단 또아뚜지님이 말씀을 워낙 잘하시기도 했지만 이거 사진도 너무 섬뜩하게 잘 찍으셨어요. 뭐 그때 당시 상황이 이랬으니까 찍는데 이렇게 됐겠지만 너무 섬뜩한 곳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찾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이렇게 또 호언장담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제발 그냥 찾아가서 괜히 막 체험하신다고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